이번 시간에는 장노출 사진을 스택으로 찍어서 합치고 장노출 사진 보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찍은 사진을 이렇게 그 브릿지에서 보니까요. 지금 메타데이터에 보니까는 F 값은 20으로 다 했고요. IS는 50으로 해서 0.3초로 찍었네요. 0.3초로다가 찍었는데 지금 그 로우 파일하고 JPG하고 이렇게 두 장으로 찍었습니다. 근데 그 로우 파일만 고르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제 필터를 누르게 되면은 필터에서 그 카메라 로우 이미지만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럼 1703부터 1718까지 15장인가요? 15장을 그 0.3초씩 찍어서 요거를 그 장노출 효과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이제 장노출 사진은 물이 들어올 때든지 나갈 때든지 1분이나 2분 간격, 한 2분 간격으로 찍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분 간격으로다가 약 2초에서 3초, 지금 요거는 0.3초로 찍었는데, 요렇게 해서, 지금 합치게 되면은 장노출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찍었을 때 뭐가 좋으냐 하면은요, 일단 노이즈가 안 생기고 핫픽셀이 안 생깁니다. 그리고 장노출이 아니기 때문에 그 카메라 센서에 열을 받지 않아서 카메라 보호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진 촬영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1703부터 1718까지입니다. 요거를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포토샵으로 들어갑니다. 포토샵에 들어가서 파일에서 스크립트를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 스택으로 파일 불러오기가 있죠. 스크립트에서 스택으로 파일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파일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기를 해야 되겠죠. 찾아보기를 클릭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 보면은 영흥도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그 로우 파일이나 이렇게 따로 나오질 않기 때문에 아까 1703부터라고 그랬죠. 1703부터 하면은 여기에서부터 1703 하나를 클릭하고 또 컨트롤을 누르고 이렇게 계속 클릭을 하게 되는데 잘못하면 이게 또 복사가 돼요. 그러니까는 한 칸 건너뛰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요거를 이렇게 셀렉트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또 복사가 되면 또 그거 지워야 되고 그래서 지그재그로다가 해야지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이 컴퓨터가 전체 다 선택을 할 건 줄 알고 또 복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해서 1703부터 1719까지 요거는 아니죠. 1719까지 선택을 했습니다. 1719까지 15장을 선택을 했는데 15장인가 16장을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면은 여기에 그 불러와졌는데요. 여기에 소스 이미지 자동 정렬이나 레이어를 불러온 후 고급 개체로 만들기 요거를 하지 말고요. 그냥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게 되면은 이쪽에 가서 그 이제 다 불러와지게 되겠죠. 불러와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다 불러와졌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 거가 지금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이 슬라이드 바를 쭉 내려가지고 Shift를 누른 다음에 Shift를 꼭 누르셔야 됩니다. 제일 마지막 거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전체가 선택이 되겠죠. 이렇게 전체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서 고급 개체로 변환을 해줍니다. 고급 개체로 변환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고급 개체로다가 변환이 되면서 하나의 레이어로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요것도 여러 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로우 파일에다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러니까 뭐 컴퓨터 사양마다 조금씩 틀리는데 안 돼, 이렇게 점선이로 이렇게 동그라미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는 되고 있다는 거니까 뭐 안 되는 건 줄 알고 이렇게 꺼버리면 안 됩니다. 네, 이제 이렇게 다 돼가지고 그 하나로다가 이렇게 됐죠. 이렇게 이제 하나로다가 고급 개체도 변환이 됐는데 이번에는 레이어에서 레이어를 클릭하시면 고급 개체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고급 개체도 이렇게 변환을 했기 때문에 고급 개체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 아래에서 두 번째 스택 모드가 있습니다. 스택 모드. 스택 모드에서 평균 값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평균 값으로다가 이제 합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 16장이 지금 합쳐지고 있죠. 이렇게 돼서 이제 그 합쳐진 다음에 또 이제 작업을 하면 되겠죠. 여러 장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네요.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카메라 합쳐지면은 보자고요. 이제 거의 다 됐으니까요. 합쳐졌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이제 뽀얗게 그 속에 있는 돌도 이렇게 표시가 되고 이게 장노출 찍은 효과가 나타났죠. 이렇게 됐을 때는 상단에서 선택이 아니라 필터가 있죠. 필터에 클릭해 보시면은 카메라 로우 필터를 클릭합니다. 카메라 로우 필터를 클릭하게 되면은 ACR로 다 이렇게 열리게 되겠죠. ACR로 다 열었는데 지금 날씨가 흐린 날이다가 보니까 흐린 날이고 이제 이날 비가 조금 내렸습니다. 보니까 지금 여기 보통은 여기 마우스 우측을 클릭해 보면은 맵 색상이 아니라 RGB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랩 색상으로다가 하고요. 여기 기본에서 화이트에 흰색 균형 도구를 클릭해서 물 있는 대로 가져가 보면은 지금 그 밝기가 그 라이트가 여기에 라이트가 나오죠. 지금 52밖에 안 나와요. 물 색깔은 80에서 90이 나와야 제 색깔이 나오는데 52면은 지금 너무 이렇게 어두운 색깔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정을 해서 80 이상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온도를 지금 온도가 이거는 ACR로 다 열렸지만은 아까 그 고급 개체를 변환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로우 파일다 찍은 파일이 아니라 JPG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지금 온도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온도도 이렇게 그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JPG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나옵니다. 여기에서 노출을 조금 올려줘 가지고 좀 많이 올려주고서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 1.5 정도 올려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1.5 정도 더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가 80이 나왔죠. 이 정도는 나와야 그래도 이렇게 물 색깔이 뽀샤시하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노출만 맞추고 난 다음에 일단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포토샵으로다가 이렇게 열리게 되겠죠. 포토샵으로 열렸는데 지금 여기에 사진 보면은 그 여러 장이 한 장으로다가 이렇게 합쳐진 그 고급 개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우스를 갖다 대고 오른쪽을 여기 레이어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서 레이어 레스터화를 합니다. 레이어 레스터화를 하면은 다 없어지고 요 원본 하나만 남게 되겠죠. 여기에서 컨트롤 J를 해서 레이어를 복사를 해줍니다.
항상 원본은 놔두고 이제 레이어를 복사를 해서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컨트롤 J를 해서 레이어를 복사를 했죠. 여기에서 다시 상단 필터에서 카메라 로우 필터를 클릭하게 됩니다. 카메라 로우 필터를 클릭하게 되면은 ACR도 다시 열리게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이번에는 채도를 100으로 마이너스 100으로 내리게 되면은 완전 흑백이 되죠. 흑백을 할 수도 있고 그냥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흑백으로 하지 말고 그냥 해보자고요. 노출을 지금 다시 흰색 균형 도구를 찍어 보면은 79인데 조금만 여기서 더 올려주자고요. 이렇게 조금 더 올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85 나오고 90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89, 90 정도 나오죠.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이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했더니 지금 여기에 보면은 수평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아직 잘 구분이 안 가네요. 그럼 다시 필터에서 카메라 로우 필터로 들어가서 그러면 ACR로 다시 열리게 되면은 이번에는 여기 도형 있죠. 도형을 클릭하고 여기 아래 하단에 격자 오버레이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 수평선하고 지금 안 맞는지 맞는지 이렇게 구분이 가죠. 이럴 때 이거 지금 전체 레벨 수직 및 수평 요거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지금 그래도 안 맞았네요. 이렇게 아직 지금 덜 맞았는데 요럴 때는 회전 도구를 사용을 해 가지고 살짝 움직여 줍니다. 그랬더니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지금 거의 다 이제 맞았네요. 그런 다음에 격자를 해제를 해야 되겠죠. 격자를 해제를 한 다음에 다시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평도 잘 맞았고, 지금 색상도 어느 정도 잘 맞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여기는 그 물 부분은 뽀얗게 됐는데, 하늘까지도 너무 이렇게 뽀얗게 됐네요. 이 상태에서 그 복사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요. Alt를 누르고 아래에서 마스크를 클릭합니다. 마스크를 클릭을 했더니 지금 검정색 마스크가 씌워졌네요. 그냥 마스크를 씌우게 되면 흰색 마스크가 씌워지는데 Alt를 누르고 했기 때문에 검정색 마스크가 씌워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그레디언트 도구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전경색이 흰색이 마스크가 검정색이기 때문에 흰색이 돼야 되는데 지금 검정색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요걸 클릭해서 바꿔주면 흰색이 전경색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그레디언트 도구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흰색에서 투명으로 바뀝니다. 만약에 흰색에서 투명으로 안 바뀌게 되면은 여기 삼각형을 클릭해 보시면 기본 사항 있죠. 기본 사항을 클릭해서 요 가운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흰색에서 투명으로 됩니다. 만약에 여기 전경색이 검정으로 되게 되면은 검정에서 투명으로가 되겠죠. 그러니까 전경색이 흰색이 되도록 클릭하면은 흰색에서 투명으로 됩니다. 이 상태에서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했더니 지금 여기에 그 바닷물은 뽀샤시하게 됐네요. Alt를 누르고 조금만 더 해볼까요? 네, 색깔이 이 정도는 나와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지금 여기 그 바위 부분이나
이 굴 양식장 요 부분은 조금 어둡게 표현이 돼야 되니까 이번에는 이 전경색이 검정색이 되도록 하고요. 브러쉬를 선택을 합니다. 브러쉬를 선택을 한 다음에 불투명도는 한 20 정도가 좋겠죠. 그래가지고 이 돌멩이 부분들을 이렇게 칠을 해주면은 조금 어둡게 되겠죠. 여기는 너무 이렇게 돌멩이 부분이 희게 되면은 좀 보기가 안 좋겠죠. 여기 굴 양식장도 이렇게 살짝 해서 이렇게 어둡게 좀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바위들도 살짝 한 번씩 해주고요. 이렇게 해주면은 좀 이렇게 네, 이 정도면 되겠죠. 이쪽에 좀 더 할까요? 그래서 이 바위나 돌멩이 굴망 작업은 이쪽에는 좀 어둡고 물은 뽀샤시하게 그렇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스탬프 비집을 컨트롤 알트 시프트 E를 합니다. 컨트롤 알트 시프트 E를 하면은 하나의 레이어로 다시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하나의 레이어로 만들어진 다음에 다시 이제 컨트롤 J를 해서 레이어를 복사를 해줍니다. 이번에는 이 하늘 부분을 조금 이제 어둡게 해줄 거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상단 필터에서 카메라 로우를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또 LCR로 열리게 되겠죠. 이렇게 LCR도 열렸는데 이 오버레이 격자 무늬가 있어서 조금 지저분해 보이니까 이걸 클릭하면 없어지겠죠. 이렇게 없어진 상태에서 이번에는 그 기본에서 텍스처를 한 50 정도 해주고요. 명료도도 한 40 정도 해주면 더 이렇게 어둡게 되겠죠. 안개 현상은 50 정도. 네, 그러면 하늘 부분이 많이 이렇게 어둡게 됐는데 어둡게 되다가 보니까 지금 이런데 먼지 묻어 있는 게 다 이제 표시가 나네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표시가 됐는데 이 하늘 부분이 질감이 생겼는데 이 질감이 싫다고 하면은 만약에 싫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그 세부에서 그 안개 현상 제거, 노이즈 감소 있죠. 노이즈 감소를 조금 해주게 되면은 그 노이즈가 많이 감소가 되죠. 이렇게 요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35 정도도 괜찮은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게 되면 다시 이제 포토샵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포토샵으로 넘어왔는데 Alt를 누르고 마스크를 씌우게 되면은 그 전 단계하고 똑같이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이번에는 그 그레디언트 도구가 단축키가 G입니다. G를 클릭하게 되면은 그레디언트 도구가 생겼죠. 근데 전경색이 검정색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검정색에서 투명으로가 됐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클릭해서 양방향 화살표를 클릭해서 전경색이 흰색이 되면은 흰색에서 투명으로가 되겠죠. Shift를 누르고 그 제일 위에서부터 이렇게 하늘 쪽을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하늘 쪽이 좀 이렇게 어둡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산 쪽하고 하늘 쪽만 이렇게 좀 어둡게 표현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스탬프 비집을 컨트롤 알트 시프트 E를 한 다음에 이번에는 화면을 조금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확대를 할 때는 그 마우스의 스크롤을 앞으로 다 밀면 확대가 되고 내 쪽으로 당기게 되면은 작아지게 되겠죠.
확대를 해서 보니까 이렇게 먼지 같은 게 묻어 있네요. 이럴 때는 여기에 보시면은 스팟 복구 브러쉬 도구, 스팟 복구 브러쉬 도구를 클릭해서 여기 먼지보다 조금만 더 크게 요거 브러쉬 사이즈 키우는 거는 대괄호 오른쪽은 키우는 거, 왼쪽은 줄어드는 거죠. 클릭하면은 커지게 되겠죠. 여기서 클릭해서 딱 찍어주면은 없어집니다. 이런 것들. 요거는 먼지가 아닌가요? 이런데요. 이게 정확하게 해줘야지 나중에 그 프린트를 했을 때 보면은 금방 표시가 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손도구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원래 이미지 사이즈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여기 가해 쪽에 보면은 아까 그 회전을 하면서 조금 확대를 해보면은 조금 덜 된 부분, 이렇게 회전이 되면서 이렇게 조금 잘려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거 스팟 복구 브러쉬 도구로다가 이렇게 해줘도 없어집니다. 만약에 더 크면은 이제 다른 도구로도 했는데요. 이쪽에는 없는 것 같으네요. 이 정도 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다 해가지고 이렇게 보정을 해 놓으면은 지금 보정을 하기 전하고 지금 보정한 상태하고 한번 보면은 이게 이제 지금 여기 보정을 해서 넘어온 거기 때문에 지금 별 표시가 안 나는데 원본하고 보면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정도까지만 보정을 해줘도 참 좋겠죠. 이렇게 꼭 장노출을 꼭 찍으려고 할 필요가 없이 이런 식으로다가 해서 이렇게 여러 장을 찍어서 하게 되면 카메라 보호도 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스택 촬영을 해서 합치기 하는 거를 한번 해봤습니다.